안녕하세요. 이슈 이시다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의 책상으로부터라는 플랫폼으로 지지자들과의 소통을 시작했는데요. 플랫폼 기능 중 하나가 퍼나르기,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랫폼의 글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 옮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지난 1월 중단시킨 트위터가 또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게시글을 옮겨 실으려는 또 다른 계정 역시 운영을 중단시킨 건데요. MBC 뉴스에 따르면 6일 오전 트위터에 @DJTDesk라는 이름의 계정이 등장했는데 이 계정의 프로필란에는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대신해 세이브 아메리카의 게시글을 복사해 올린다는 인트로가 쓰여 있는데요. 이 계정이 등장하자마자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정이 중지당한 겁니다. 이 블로그 코너를 클릭하면 마치 트위터 피드처럼 올라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글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글이라면 무슨 병균처럼 취급하는 트위터.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석 대변인인 제이슨 밀러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DJTDesk라는 계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승인으로 만들어진 계정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만든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중단된 겁니다. 실제로 트위터 대변인은 우리의 금지 회피 정책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중지된 계정과 연계된 게시물을 홍보하거나 옮기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계정에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나 페북, 유튜브 가면 얼마나 험하고 역겹고 불순한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오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런 음란, 폭력, 저질 게시물이나 우선적으로 지우고 정치질 하려는 좌파 빅테크에 뻔히 드러나 보이는 속내는 좀 감추는 게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하원 서열 3위에서 곧 쫓겨날 운명인 리즈 체이니를 대신해 3위 반열에 올라설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충성파 앨리스 스타파닉 의원도 트위터의 횡포에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의 공보국장의 계정이 석연찮은 이유로 정지된 겁니다. 보수층에서는 이를 보수정당에 대한 횡포라고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스테파닉 의원은 6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트위터가 나의 공보국장 계정을 정지시켰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트위터의 조치를 거멸이며 이 배후에 빅테크가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죠. 트위터는 부랴부랴 해당 계정이 잘못 정지됐다면서 복구 사실을 알렸는데요. 다만 계정 팔로워들이 완전히 복구되려면 24시간 내지 48시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스테파닉 의원은 왜 이런 일이 보수정당에만 일어나나 바로 빅테크가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분노했습니다. 페이스북의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정지 연장, 트럼프 전 대통령 게시물 퍼나르기 계정 중지 조치, 이에 더해 공화당 서열 3위가 예상되는 트럼프 충성파 스테파닉 의원 공보국장의 계정 정지 사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왜 이런 일은 보수파, 우파적 게시물에만 일어나나요? 유튜브에도 왜 별것도 아닌 걸로 자꾸 광고 제한이 걸리는지 묻고 싶은데 쫓겨날까봐 그건 일단 자제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좌파 언론마저도 지난주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바이든 정권의 경제 정책이 자기네들도 불안하다는 심리를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회복세를 보인다면서 경제 치적처럼 선전하던 일자리 상승이 바이든 정부의 예상에 반의 반도 안 된다는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노동부는 4월 비농업 일자리가 26만 6천 개 늘어났다고 7일 오늘 밝혔는데요.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100만 개 늘어날 것이라는 시장 전망치에는 크게 못 미친 겁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당초 91만 6천 개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던 3월 비농업 일자리 수도 이날 77만 7천 개 증가로 하향 조정됐다고 알렸는데요. 실업률은 지난달보다 6%에서 6.1%로 오히려 0.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5.8%로 떨어질 것이라는 월가 바이든 정부의 예상이 한참 빗나간 거죠. 이제 백신도 많이들 맞았고 일자리가 확 늘어나서 경제가 팡팡 돌아갈 것으로 바이든이나 민주당은 예상했는데요. 좌파 언론은 예상치 못한 둔화다, 실망스럽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경제? 바이든 정권 하에서 폭삭 망하지만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주저앉을 것은 각오하고 있다는 것,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우선 인플레,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일자리? 도대체 어디서 느는 건가요? 빈민가 흑인들은 계속 바이든 정부가 쥐어주는 돈으로 술 사 먹고 치킨 사 먹고 띵까띵까 놀고 있을 거고요. 도망갔던 불체자들은 다시 돌아와서 미국 중산층, 저임금 계층, 알바생들의 일자리를 다시 빼앗고 있습니다. 도대체 경제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다시 돌아가고 춤을 추게 하는지 모르는 민주당입니다. 오직 빅테크, 인터넷 IT 기업들만 잘 되면 미국이 잘 사는 겁니까? 미국 인구가 3억 5천이면 IT 부문에서 일하는 인구는 5%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고용과 원자재 부족 현상이 촉발됐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갑자기 늘어난 수요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글쎄요, 그게 맞을까요? 한편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부양 패키지에 포함된 실업 관련 급여의 연장 탓에 상당수 실직자가 서둘러서 일자리를 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건 맞는 얘기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4월 일자리 보고서 결과에 대해 백악관에서 부랴부랴 브리핑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코로나로 붕괴된 경제를 헤쳐나가고 있다며 올바른 트랙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란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 참 할 말이 또 없네요. 또한 낸시 펠로시는 이번 일자리 숫자 감소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펠로시는 한술 더 떠서 바이든의 일자리와 가족 계획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받아쳤습니다. 이분도 참 분석과 통찰력이 영 현찮은 것 같습니다. 낸시도 빨리 아웃돼야 하는데 어쨌건 내년도 중간 선거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시원하고 기쁜 뉴스가 영 현찮은 한 주였습니다. 날씨마저 계속 오락가락하고 별로였는데요. 그렇지만 살짝 기쁜 소식은 이번 한 주도 구독자가 100명 넘게 늘었다는 겁니다. 예. 며칠 전에 제가 어깨춤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부채춤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춰야 되죠? 이렇게 춰야 되나? 어쨌든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어버이날이고 미국에서는 일요일이 마더스데이인데요. 주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도 모두 꾹꾹 눌러주세요. 해피 위켄드! 자, 안 펴지네요. 부채춤을 춰드리겠습니다.